자, 얘들아, 오늘 배울 내용이 뭐냐면 정비례, 반비례라는 거거든. 너네 이게 이제 1학기 때 해왔던 거야. 1학기 때 마지막 단원 때 이제 정비례, 반비례 어디서부터 배웠지? 좌표평면부터 배웠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비례, 반비례를 배우기 전에 좌표평면이라는 걸 먼저 배우는데 순서쌍이라는 것도 배우지? 그 순서쌍이라는 게 뭐야 혹시? 순서쌍? 어디다 나타내 있는 거였지?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좌표평면 위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이렇게 해서 요런 칸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데에다가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이어서요. 요 평면 위 사이사이에 이제 하나씩 점을 찍어서 나타내는 거 이제 순서쌍이라고 했어. 예를 들면 요 자리가 1이고요. 이 자리가 2면 우리 이 점을 뭐라고 나타낼 수 있지? 몇 콤마 몇? 그치, 1 콤마 2 요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 우리 이제 순서쌍이라고 했지? 그래서 순서쌍은요. X, Y, 즉 X의 좌표와 Y의 좌표를 이렇게 일정하게 먼저씩 쓰는 거를 이제 순서쌍이라고 했어. 이해니? 이해했어? 요거 순서쌍이야. 근데 여기서 순서쌍 정비례, 반비례 할 때 왜 순서쌍을 또 얘기하느냐? 이걸 많이 써먹을 겁니다. 그래서 정비례가 뭔지 반비례가 뭔지 먼저 배워봅시다. 그래서 정비례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너네가 사탕이 이렇게 있어. 사탕이 있고 그 사탕 한 개당 이제 가격이 이제 200원이라고 해봅시다. 한 개의 가격이 200원이야. 그럼 요거 이제 표를 이렇게 그려볼게. 사탕 하나의 가격이 얼마라고? 200원이야. 됐어? 그럼 두 개면 얼마니? 400원이겠지? 세 개면 얼마야? 600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쭉 갈 거야. 쭉 이제 갈 거야. 쭉 갈 거야. 이제 쭉 이제 사탕 기술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근데 이제 궁금한 건 갑자기 뜬금없이 10개 라고 하면 우리 뭐라고 쓸 수 있어? 여기를 구해줄 수 있다는 거지. 얼마야? 사탕 10개의 가격은? 그렇지, 2,000원이지. 2,000원이지? 사탕 10개 가격 2,000원이야. 되니? 자, 근데 여기서 이걸 왜 얘기하냐면 여기서 이제 정비례 관계의 이 관계식이 나오는 거야. 뭔 말이냐? 봐봐. 사탕을 한 개 샀을 때 200원이었어. 그치? 근데 사탕을 두 개 샀을 때 400원이 됐단 말이야. 그럼 얘네 둘 개수의 차이는 몇 배입니까? 2배 차이 나죠? 그런데 가격의 차이도 몇 배 차이 납니까? 2배 차이 나요. 그러면서 사탕이 한 개 있을 때랑 3개 있을 때를 비교해 줄 건데 개수의 차이 몇 배 차이 납니까? 3배 차이 나죠? 그럼 가격의 차이도 봤더니 몇 배 차이 납니까? 3배 차이 나지? 그럼 여기서 말하자게 만약에 너네가 이걸 못 구한다고 하자. 예를 들면 가격이 정말 괴상해. 막 사탕 하나에 198원인 거야. 근데 막 216개를 가격을 구해달래. 그럼 너네 이거 바로 구할 수 있어? 아, 못하잖아. 근데 너네 가격을 이렇게 막 이렇게 구해달라고 하는데 못하잖아. 근데 정비례인 관계식을 알면 알 수 있다고. 왜? 사탕 한 개와 216개의 가격은 몇 배 차이 납니까? 216배 차이 나. 근데 그럼 당연히 정비례 관계식에서는요 가격도 몇 배 차이 나는 겁니까? 216배가 차이 나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뭐 198원이라고 하면 216을 곱해서 가격을 구하겠지. 되니? 요걸 이제 정비례 관계라고 했지? 그지? 우리 많이 앞에서 많이 배웠어. 그래서 우리는 보통 정비례 식을요 어떻게 쓰냐면요 가격을 Y라고 하고 사탕의 개수를 X라고 둘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되니?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통 배운 정비례 식은 외워줘야 돼. 정비례 식은요 항상 어떻게 쓰냐? Y는 AX꼴입니다. 기억나? Y는 AX꼴. 요걸 정비례식이라고 하지. 요런 모습이면 다 뭐다? 얘들아? 정비례다. 만약에 정비례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요거는 정비례일까 아닐까?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럼 생각해보자. 정비례면요 2배 차이 나면 값도 2배 차이 나야 되고 3배 차이 나면 값도 3배 차이 나야 돼. 그러면 X에다 2 한번 넣어볼래? 그럼 얼마야? X에다 2 넣으면 Y는 2지? 그럼 X에다 4 넣으면 Y는 얼마니? 와, 잠깐만, 야, X에다 2 넣으면 Y가 2야? 1이지? X에 4 넣으면 Y는? 4 넣어봐. 2지. 자, 몇 배 차이 나? 몇 배 차이 나? 그럼 정비례야, 반비례야? 정비례죠. 이런 모습. 앞에는요, 분수가 올 수 있어요.
알지? 그럼 이런 거는 쌤 이거 정비례야? 정비례야? 아니야? 얘들아 정비례야? 정비례일까 아닐까? 모르겠어? 정비례야? 아니야? 정비례입니다. 넣어봐! 얘들아 넣어봐! x에 2 넣어봐 얼마야? y? x에 2 넣어봐 2분의 2 얼마야? 1 x에 4 넣어봐 y 얼마야? 2 얘들아 똑같은 말입니다. 둘이 똑같은 식이에요. 분자로 곱해지는 거 얘들아 이런 거야. 얘들아 3분의 2 곱하기 2 하면 너네 뭐라 쓸 수 있어? 3분의 4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3분의 4라고 쓰는 거 아니야? 왜? 분자로 곱해지니까? 마찬가지야. 1이 있고 x면 이거 얘는 같은 말입니다. 헷갈리지 마 얘들아. 알겠지? 분수 나와도 그럼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그치?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이거 정비례야? 이건 이제 다음 배울 반비례입니다. 알겠지? 정비례는 항상 이런 식이라는 거 됐니? 자 그럼 아까 말했듯이 내가 시작을 뭐로 했니 얘들아? 정비례 시작을 뭐라 그랬어? 순서쌍이라고 했잖아. 순서쌍. 그지? 순서쌍. 내가 이 표를 가지고요. 이 표를 가지고 이 녀석 정비례의 관계식을 구해낼 수 있어. 뭘 가지고? 이 표를 가지고. 근데 그 중에 쓰이는 게 뭐냐면 이 순서쌍이야. 순서쌍. 그럼 순서쌍을 써보자. 사탕 한 개를 x, 즉 사탕의 개수를 x라고 두고요. 그거에 대한 y, 즉 가격을 y라고 더 쓰면 순서쌍을 뭐라고 쓸 수 있지? 이 첫 번째 순서쌍은 순서쌍 뭐라 쓰는 거? x, y. 그럼 이 첫 번째 이 칸의 순서쌍을 뭐라고 쓸 수 있어? x, y니까 1, 200 쓸 수 있어. 이해했어? 얘를 x, 사탕의 개수를 x, 가격을 y. 따라서 우리 순서쌍은 x, y라고 했으니 이 첫 번째 칸의 순서쌍은 1, 200이라고 쓸 수 있다. 되니? 그럼 두 번째. 자, 그럼 두 번째 순서쌍은 뭐라고 들 수 있지, 얘들아? 2, 400. 되니? 그럼 세 번째 순서쌍은 뭐라고 들 수 있어, 얘들아? 3, 600. 이렇게 줄 수 있다고. 근데 선생님, 이거 순서쌍을 왜 구합니까? 라고 하면 내가 아까 말했지. 지금 얘는요. 개수, 즉 x가 2배, 3배, 4배 증가함에 따라 y값도 몇 배 증가해? 2배, 3배, 4배 증가하지. 요런 모습을 우리 무슨 식이라고 했다고? 정비례 관계라고 했지. 정비례. 그럼 정비례 관계의 식을 뭐라고 쓴다고? y는 ax라고 쓴다고. 얘들아 이해됐니? 머릿속에 기억해. 정비례 관계의 식은 2배, 3배, 4배, 즉 개수가 2배, 3배, 4배 증가함에 따라 가격도 2배, 3배, 4배 증가하는 식을 정비례 관계 식이라고 하는데 그 식을 뭐라 쓴다? 이렇게 쓴다. 근데 우리는 이 표의 정확한 식이 궁금한 거야. 우리 A라고 두면 얘를 정확하게 구한 걸까? 아니야. 얘를 A라고 두는 건 얘를 정확하게 구한 거 아니야? 그지? A는 미지수니까. 그럼 이 A를 구해주려면 어떻게 하냐? 이 순서쌍을 넣어보는 거야. 넣어봐. 우리 이 A를 구해서 이 정확한 이 표의 관계식이 궁금한 거야. 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 216이라는 개수, 기상천외한 수, 만약에 1000, 2000, 3000, 막 10,000 이렇게 넣어도 이 값을 바로바로 구할 수 있게 요걸 구하고 싶은 거야. 이해되니? 그럼 잘 봐. 그럼 어떻게 하냐면 넣어봐. 그럼 넣어봅시다. x, y니까 당연히 x 자리에 x 값을 넣어야 되는 거고요. y 자리에 y 값을 넣는 거 이해되니? 순서쌍이지? 넣어봅시다. 그럼 x가 1이고 y가 얼마라는 거야? 200이라는 거지? 넣어봐. x가 1,200을 넣었을 때요. x에다가 1 넣고요. y에다 200 넣으면 어떻게 되니? 200은요. a 곱하기 1 이렇게 되지 않니 얘들아? 근데 이 a 곱하기 1은 뭐랑 같아 그냥? a와 마찬가지 아니겠어? 그지? 1을 곱해도 상관없잖아. 그럼 a가 얼마라는 거야 얘들아? 200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정확한 식을 구한 거야. a가 200이면 그럼 이 표의 정확한 식은 뭐냐면요. y는 200x. 근데 쌤 그럼 얘네는요? 얘네는 뭔가요? 라고 했을 때 한번 또 넣어볼게. 얘네도 한번 넣어보자. 자, 2,400이에요. 2,400입니다. 자, 2,400 넣으면 어떻게 돼? 식이? x에다 2 넣고 y에다 400 넣어봅시다. 어떻게 돼? 400은요 2 곱하기 a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어 얘들아? 미안 a 곱하기 2지? 근데 바꾸면 2 곱하기 n은 a 곱하기 2나 똑같은 거 알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우린 a 값을 구하고 싶으니까 앞에 있는 2가 필요 없잖아. 뭐 해주고 싶어? 양변에 2분의 1을 곱해주고 싶지 않을까 얘들아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서 이 2분의 1과 2 곱해지면 어떻게 돼?
사라지겠지. 됐어? 그러면서 200과 400, 2분의 1과 400 곱하면 어떻게 돼? 200이 되겠네. 따라서 이 값이 얼마 되는가 또? A는요? 200이 되겠네. 그지? 그럼 마지막 세 번째도 한번 해볼까 얘들아? 3,600이야. 3,600이면 식을 한번 넣어볼게. 600은요 3 곱하기 A 이런 식으로 되지? 그럼 또 A를 구해주고 싶으니까 3이 필요 없잖아. 그럼 3에 역수를 곱해주면 3분의 1 이렇게 양분을 곱해주고 싶지 않겠어 얘들아? 그러면서 계산하면 이게 날라가고 얘는 얼마가 돼? 200이 되겠지? 그러면 또 얘도 마찬가지로 A는 얼마가 나오는 거야? 200 나오는 거야. 그럼 지금 다 어때? A 값이 어때? 일정하지? 똑같지? 그럼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이 표에서요, 이 정비례 관계 표에서 어떤 순서상, 즉 어떤 순서상을 아무거나 데리고 와서 넣어도 A 값은 어떻다고? 똑같다고. 그럼 너네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너네가 원하는 아무런 어떤 그냥 아무거나 이 식에 맞는 순서상 하나 데리고 와서 넣으면 A 값을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너네 이거 쓰고 싶으면 이거 써도 되고요. 이거 쓰고 싶으면 이거 써도 돼. 됐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아무거나 넣어도 값은 일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요게 정비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정비례 문제 뭐 이런 거지. 뭐 예를 들면 하나 더 설명하자면 이렇게 해봅시다. 어떤 사탕 5개가 4,000원이래. 4,000원이래. 근데 우리는 몇 개가 궁금한 거냐면 사탕 8개의 가격이 궁금한 거야. 사탕 8개의 가격이 궁금한 거야. 봤니?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거. 자, 얘가요. 정비례입니다. 정비례예요 라고 일단 가정을 해보자. 우리 정비례를 하고 있으니까. 정비례입니다 라고 하면 바로 떠올려야 되는 식이 뭐라고 얘들아? 정비례 관계식. 뭐? y는 ax. 되니? 그 y는 ax를 바로 떠올려줘야 된다고. y는 ax예요. 근데요 사탕 5개가 4,000원이래. 그럼 내가 아까 말했지. 얘를 뭐로 두는 거야? x로 두고요. 얘를 y라고 두면 이거에 대한 순서상을 뭐라고 쓸 수 있어 얘들아? 뭐라고 쓸 수 있어? 순서상? 수학 코드 상관없어. 순서상은 결국엔 x, y라고 쓰는 거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 뭐라고 쓸 수 있어? 승현아? 몇 콤마 몇이라 할 수 있어? 5 콤마 5 말해. 그렇지. 5콤마 4초이라 쓸 수 있는 거야. 되니?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엔 표만 없을 뿐이지. 얘들아 표만 없을 뿐이지. 하나 둘 셋 넷 5개짜리에다가 4,000이 이렇게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서 우리가 궁금한 건 이 8번째의 가격이 궁금한 거야. 됐니? 무슨 말인지? 됐니? 이해했어? 그럼 좀만 더 쉽게 하자 얘들아. 그럼 좀만 더 쉽게 할게. 너네가 이해하기 좀 쉽게 해볼게. 사탕이 8개가 아니라 10개라고 해보자 얘들아. 10개라고 해보자. 그럼 너네 이거 바로 구할 수 있다. 자, 사탕이요 원래 얘들아 원래는요, 그러니까 얘가 너네 정비례랑 안 줘도 이 정비례 관계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너네 사탕을 하나 사는 거랑 2개 사는 거랑 당연히 가격 차이가 몇 배 나? 2배 차이 나겠지. 왜? 똑같은 거고 2개 샀으니까 당연히 하나 사는 거랑 2개 사는 건 2배 차이 나는 거고, 하나 사는 거랑 3개 사는 거랑 몇 배 차이 나? 3배 차이 나겠지? 당연히 우리는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뭐 음식을 살 때나 아니면 뭐 편의점에서 뭘 살 때나 당연히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요, 그럼 이게 이 사탕을 사는 거 행위 자체가요 정비례 관계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얘를 안 줘도 돼. 너는 이걸 보고 그냥 얘 정비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되니? 그럼 잘 봐. 그럼 사면 살수록 점점 증가할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요 이제 얘가 8개가 아니라 10개라고 했잖아 얘들아. 몇 배 차이나? 여기서 2배 차이 나지. 이해했어? 2배 차이 나잖아. 그럼 당연히 얘는 정비례 관계식이니 이 가격도 여기서 몇 배 차이 나야 돼? 2배 차이 나야지. 얼마가 돼야 돼? 8,000원이 돼야 되는 거야. 됐니? 무슨 말인지? 그럼 이거 순서상 어떻게 쓴다고 이거는? 현장 순서상 어떻게 써 이거는? 사탕 10개에 8,000원 나왔어. 순서상 뭐라 쓸 수 있어? 10콤마 8,000입니다.
8,000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됐어? 그럼 여기서요, 이제 뜬금없이요, 뭘 물어보냐? 사탕 21개를 물어보는 거야. 21개의 가격을 물어보는 거야. 와, 어렵지. 왜? 얘는요, 얘랑 몇 배 차이 났어? 2배 차이 났어. 근데 얘는 얘랑 몇 배 차이 나냐고 할 수 있어, 없어? 있긴 해. 있긴 해. 그러니까 분수로 쓰면 있긴 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네 반 차이 난다. 예를 들면 이제 너가 10개 가지고 있고 승현이가 10개 가지고 있고 내가 5개 가지고 있어. 그럼 나는 너한테 2배 차이,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2배 차이가 있긴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너는 절반, 내 절반만큼을 더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2분의 1배 차이 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얘랑 10분의 21배 차이 난다고 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보면 계산하기가 힘들잖아. 왜? 여기서는요, 얘가 2배 차이 난다고 해서 가격도 2배 차이 난다고 썼어. 근데 갑자기 여기서는 여기가 갑자기 10분의 21배 뭐라고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뭘 구하는 거냐면 얘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하는 거야, 얘들아. 이 식이 있으면 이렇게 몇 배 차이 나고 몇 배 차이 나요 이렇게 안 해도 바로 이게 가격을 구할 수 있다고. 보자. 그럼 봐봐. 내가 이 순서쌍을 넣든 여기 나오는 A 값은 변함이 있다 했어, 없다 그랬어? 얘를 넣든 A의 값이 변함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당연히 이 식 안에서 얘를 넣든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 한번 넣어볼게. 그럼 X에다 5, Y에다 4,000 넣으면 어떻게 돼? 4,000은요 5A 이렇게 되겠지. 5 곱하기 A라고 쓸까? 5 곱하기 A. 됐어? 그럼 우리는 뭐가 구하고 싶은 거야, 여기서? A 구하고 싶은 거야, A. 우리 완벽한 식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서 A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양변에 이 5라는 녀석이 제 필요가 없으니까 5분의 1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지. 선생님이 날라가겠지. 5분의 1과 4,000 얼마입니까? 나도 봐야겠죠. 그쵸, 800이죠, 800. 따라서 A가 얼마야, 얘들아? A는요? 800이야, 800. 그러면 우리는 이 관계식에 요 표에 식을 바로 구한 거야. 뭐? Y는 800X라고. 됐어? A가 800이니까. 됐어? 됐니? 근데 우리 뭐 하고 싶어? 사탕 21개의 가격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우리는 이걸 순서상으로 또 쓸 수 있어. 뭐라 쓸 수 있어? 21, 몰라. 쓸 수 있지. 그치? 값을 모르니까, Y 값을 모르니까 모른다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뭘 구하고 싶은 거야? 결국엔 이거 구하고 싶은 거야. 이 가격이 궁금한 거야. 그럼 이 가격을 모르니까 가격이라고 보자, 가격. 그럼 여기는 무슨 자리야, 원래? X 자리야, Y 자리야? Y 자리잖아, 순서쌍이니까. 그럼 Y 자리에 가격을 넣어. 그럼 가격은요? 우리가 궁금한 그 가격은요? 800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야? 21이 되는 거지. 그래서 800 곱하기 21 하면 얼마입니까? 바로 계산이 안 되겠죠? 내가 할게요. 18,000원입니다. 16만 8천원. 아니 16만 800원. 뭐 16만 원, 16,800원. 됐어? 16,800원.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이 사탕 21개의 가격은 얼마다? 16,800원이다. 이래서 우리가 이 정비례를 배우는 거야, 얘들아.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니? 물론 이 가격 2배 차이 나는 거 알아. 근데 기상천외하게 너네가 막 뜬금없이 막 몇 배 이렇게 따져줄 수 없는 수가 나와버리면 바로바로 구할 수가 없잖아, 지금처럼. 그러니까 뭘 구해주는 거야? 이 식을 구해주는 거야. 됐니? 무슨 말인지? 이게 정비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뭘 보면 되냐? 반비례도 봐야겠죠? 반비례. 자, 반비례는 뭐냐? 얘들아, 반비례가 뭘까? 정비례는 이건데요. 반비례는 뭐냐? 이런 거야. 또 표를 하나 그려줄게. 표를 좀 그려서 생각해보자. 표를요. 여기서 좀 보고 해볼까? 그냥 그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봅시다. 자, 이거야. 어떤 표를 하나 그릴 건데 이번에는 좀 요렇게 해봅시다. 자, 물이 있어요. 물이 이렇게 있는데 물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큰 통에 이렇게 물이 가득 차 있어. 근데 그 큰 통의 그 물의 양이 만약에 100리터라고 해봅시다. 100리터. 그러니까 어떤 요런 용기 안에, 요런 용기 이렇게 안에, 요런 용기 안에 100리터가 이렇게 있는 거야, 얘들아. 100리터. 이해니? 그럼 100리터라는 이 용기를요, 얘를요, 어떤 일정한 그 리터 수, 예를 들면
뭐 10리터짜리 요런 용기에다가 10리터짜리 용기에다가 나눠 담는데. 나눠 담는다고 해봅시다. 나눠서. 되니? 나눠 담는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내가요, 여기다가, 뭐 용기에 수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통의 수. 자, 용기라고 하면 내 모르겠다. 통의 수라고 하고요. 이게 물의 양이라고 해봅시다. 물의 양. 됐지? 물의 양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잘 봐. 내가 여기서 통을요, 만약에 하나 있어서 이 통을요 소분할 거야. 그러니까 얘가 10리터가 아니라 얘를 그냥 소분한다고 생각해보자. 소분. 그냥 이 상태에서 반 자르고요, 뭐 반 자르고 나눠본다고 생각해보자. 됐어? 그럼 내가 여기서 통의 수를요, 내가 얘를 반을 자르면 통이 몇 개 생겨? 2개 생기지. 그지? 졸려? 일어나. 근데 이거 원래 하나는 몇 개야? 그냥 통 하나 있는 거잖아. 그럼 통 하나 있을 때 이 물의 양은 몇 리터야, 얘들아? 100리터겠죠? 100리터 있다고 했으니까. 되니? 그럼 만약에 통이 2개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 얘들아? 통이 2개 돼버리면 그 통 하나당 물의 양이 얼마가 될까? 50리터가 되겠지.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이 100리터짜리를 반으로 나눴어. 그럼 요거 하나는 몇 리터야? 50리터 되는 거지. 그럼 이번에는요, 이거를 또 어떻게 할 거냐면 3배 한 거야. 3배.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있던 이 녀석 그 하나의 통을요 3등분 하겠다는 거야. 같은 양으로.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요렇게. 그럼 이거 하나의 양은 얼마입니까, 얘들아? 뭐 어렵지? 갑자기 뭐 이렇게 하려니까. 그럼 수를 좀 바꿔볼게. 그럼 60으로 해봅시다. 60리터. 너는 좀 쉽게. 여기는 얼마가 됐어? 30리터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3등분 했어. 60리터를 이렇게 3등분 했어. 그럼 이거 통 하나당 얼마야? 20리터겠지? 20리터. 됐어? 그럼 4개. 마지막 4번째까지 해봅시다. 4등분 했대. 이렇게. 그럼 요거 하나당 얼마입니까? 15. 이렇게. 근데 잘 봐. 그럼 이 관계식을 이제 생각해보자. 아까 정비례 때는요, 수가 몇 배씩 늘어나면 2배, 3배씩 늘어나면 그 가격도 2배, 3배, 4배 늘어났죠? 근데 얘 한번 봅시다. 통의 수가요, 몇 배 늘어났어? 2배 됐지. 근데 지금 물의 양은 몇 배 됐습니까, 얘들아? 절반 됐네. 이걸 뭐라 그래? 2분의 1배라고 하죠. 2분의 1배 됐지. 그지? 통의 수가 몇 배입니까? 3배가 됐네요. 근데 물의 양은 몇 배가 됐습니까? 3분의 1배가 됐네. 통의 양이 몇 배입니까? 4배가 됐네요. 물의 양이 몇 배가 됐습니까? 4분의 1배가 됐죠. 요걸 반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어떤 x가, 즉 내가 여기서 통의 수를 이제 뭐라 둘 거냐면 x라고 두고요, 물의 양을요 y라고 두면요, 통의 수가요 x배, 3배, 즉 2배, 3배, 4배 늘어남에 따라 물의 양이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씩 되는 게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정비례는 아까 2배, 3배 늘어남에 따라 y도 2배, 3배, 4배 늘어났죠? 근데 반비례는요 2배, 3배, 4배 늘어남에 따라 y값이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가는 게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반비례 관계에서도요 식이 나오는데요, 외워줘야겠죠? 반비례 관계 식은요 항상 x분의 a라는 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다? 반비례입니다. 반비례 식입니다. 됐어? 먼저 외워야 돼. 정비례는 아까 뭐라고? y는 ax, 반비례는 y는 x분의 a. 이해됐니? 그래서 아까 말했던 y는 x분의 2라는 요 식은 반비례입니까? 정비례입니까? 하면 뭐라고 쓸 수 있다고? 반비례입니까? 정비례입니까? 반비례야, 정비례야? 반비례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알겠니? 됐어?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여기서도 순서상 써야 돼. 순서상.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녀석 뭐라고 쓸 수 있어? 순서상으로 1,60 뭐라 쓸 수 있어? 2,30 뭐라 쓸 수 있어? 3,20 뭐라 쓸 수 있어? 4,15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이걸 왜 구하냐? 우리는 이 완벽한 식을 구해주기 위해서. 즉 누구를 구해주기 위해서? 이 A를 구해주기 위해서. 그럼 뭐 해줘야 돼? 넣어봐야겠지, 얘들아. 넣어봅시다.
그러면요 xy라 그랬어요. 그럼 60은요 1분의 a죠. 그죠? 1분의 a는 뭐라고 쓸 수 있어? 그냥 a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분모의 1이면? 그지? 그래서 60 a가 얼마야? 60이야. 두 번째 2,30 넣어봅시다. 30은요 2분의 a야. 우리 궁금한 게 누구야? a 아니겠어? 그럼 누가 필요 없어? 요 2가 필요 없지 않을까? 그럼 양변에 뭐 해주고 싶어 얘들아? 2분의 1을 곱해줘야 돼? 2를 곱해줘야겠지. 됐어? 2를 곱해줘야 이렇게 날아갈 거니까. 그래서 계산은 얼마입니까? 60이죠? 아 그러면 a가 얼마라는 거야? 60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또 아까랑 마찬가지지. 어떤 순서쌍을 넣든 a 값은 일정하다는 거. 됐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너네가 넣고 싶은 순서쌍을 넣어서 이 식을 구해낸다면 나중에 가면 10개도 구할 수 있다. 어떻게? 우리 이거 구했잖아. 즉 우리가 구한 이 표의 이 표의 식이 어떻게 되냐? y는요 x분의 60이라는 식인데요. 우리는 궁금한 건요. 이 10개로 통을 10개로 나눴을 때 그 하나의 통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 궁금한 겁니다. 라고 하면 얘를 뭐라 쓸 수 있어? 순서쌍으로 써낼 수 있지. 뭐콤마 벌스로 쓸 수 있어? 만약에 여기를 몰라. 그냥 모르니까 뭐라고 둘까? 너네 좋아하는 숫자 있어? 좋아하는 문자? 없는 것 같은데? 그냥 A라고 할게. 큰 A. 그러면 내가 이거 순서쌍을 쓰면 10, 이런 큰 A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치? 그럼 결국엔 얘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해줘야 되니까 대입합시다. X에다 뭐 넣어야 돼? 10. Y에다 뭐 넣어야 돼? A. 그럼 A는요? 10분의 60입니다. 됐어? 그럼 뭐 해줘야 돼? 약분. 뭐로 약분돼? 10으로 약분되지? 얼마입니까? 6. 따라서 A가 얼마? 6. 우리가 궁금한 건 여기 10개로 나눴을 때는 하나당 6리터의 물이 들어있다. 이걸 바로 구낼 수 있는 거라고. 이게 반비례입니다. 알겠나요? 알겠어요? 그래서 정비례, 반비례 외워줘야 되는 건 식을 외워줘야 돼요. 알겠죠? 정비례 어떻게 생겼다고?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자, 정비례는요. 어떻게 생겼어? 정비례 이렇게 생겼다고 했죠, 얘들아. y는 ax 기억해야 돼. y는 ax 어디 있어? y는 ax. 이게 정비례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야 돼. 그럼 문제를 좀 한번 보고 넘어가 볼까? 자, 요런 거 찾아봐, 얘들아. 이렇게 나와. 자,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부터 구별해 봅시다. 자, 1번 정비례입니까? 얘들아, 정비례야? 맞잖아. y는 ax 그런 모습이잖아, 그지? a는 어떤 수가 들어와도 돼? 분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음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죠? 분수인 음수가 들어올 수 있어. 됐니? 음수인데 분수도 들어올 수 있어. 그러니까 되는 거야. 근데 얘 봐봐야 돼. 정비례입니까? 아니지.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정비례 모습은 어떻다고? y는 ax 모습 아니면 정비례가 아니야, 얘들아. 정비례입니까? 아까 말했지. 음수가 들어와도 된다. 정비례야 돼. 정비례. 그러니까 이 모습이잖아. 되니?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거 보면 이제 머리가 이제 아프지. y분의, 즉 x분의 4 이런 거야? 이거 모습 이상해요, 쌤. 이상해요. 어떻게 해주고 싶냐? 좀 정리를 해줘야지. 우리 아까 어떻게 했어? 정리된 모습은 y는 ax 모습이잖아. 그럼 y는 뭐다라는 식으로 좀 만들어 봅시다. 거기에서 이 x가 거슬리잖아. 그 양변에 뭐 해주고 싶어? 이 x를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 x를 곱해. 이렇게. 어떻게 돼? 날아가겠지. 그럼 남은 게 뭐야? y는 4x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y는 4x면 무슨 모습? 정비례야? 정비례지. 근데 이게 아닌 모습이 이런 게 나오거든.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 y는 ax 모습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 y만 남겨주기 위해서 x를 뭐 해주고 싶어? 없애주고 싶잖아. 양변에 뭐 곱해주면 돼? 양변에 x분의 1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지 않을까? 양변에 x분의 1을 곱해. 그럼 어떻게 돼? 날아가겠지? 그러면서 y는 뭐만 남아? x분의 6이지? 이거 무슨 식? 반비례. 틀렸지?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되니? 이런 거 구해줄 수 있어야 돼요, 얘들아. 알겠지? 자, 그러면서 이제 배우는 게 뭐냐? 자, 이제 우리가 정비례와 반비례에 대해서 이제 배웠잖아?
그럼 이제 이 정비례와 반비례의 그래프에 대해서도 좀 배워야 된다. 우리 그래프라는 건 어떻게 생긴 걸 그래프라고 했어, 얘들아? 그래프라는 건 어떤 걸 그래프라고 했지?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y는요. ax가 무슨 식이지, 얘들아? 정비례지, 정비례. 정비례. 그지? y는 ax는 정비례식이야. 그런데 여기서 a가요.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볼 겁니다. 어떻게 볼 거냐? a가 양수일 때와 a가 음수일 때를 이렇게 볼 거야, 얘들아. 됐어? a가 양수와 a 음수일 때 볼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볼 거냐면, 자, 우리 이 그래프를 그릴 때 항상 필요한 게 뭐였니, 얘들아? 이 좌표 평면 위에서 그래프를 그릴 때 필요한 게 뭐였어? 점들 아니겠어, 점들? 그치? 점과 점을 이어야 이 그래프 모양 만들어지니까. 그치?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여기서 이 그래프가 지나는 점들을 좀 찾아주고 싶은 건데,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식,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좀 모양이 다르긴 해. 근데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가 제일 궁금한 거야.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가 궁금해. 근데 이제 글을 볼 건데, 예를 들어주면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볼게. 얘를 이렇게 하나 해봅시다. 자, y는요. y는 우리 EX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해보자. 그리고 나서 얘는 y는 마이너스 EX의 그래프를 한다고 그려보자. 됐어? 그럼 얘는 지금 A라는 녀석에 뭐만 다른 거야? 부호만 다른 거지? 그지? 음수냐? 양수냐? 음수냐만 다른 거잖아. 그지?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 그럼 잘 봐. 그럼 얘가 지나는 점은요, 순서상으로 나타낼 수 있지. 만약에 x가 1이면요, y는 얼마입니까? x가 1이면 y는? x가 1일 때 y는? 준아, x가 1이면 y는 얼마야? x가 1일 때 y 얼마야? 얼마야, 얘들아? x가 1이면 이 x에 넣으면 돼. x에다 숫자 넣으면 돼. 얼마야? 2 곱하기 1이 되는 거야. 얼마야? y는? 2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무슨 말인지? 그럼 이렇게 해보자. 이제 x가 2면요 얼마입니까? 아, 너네 이렇게 헷갈리겠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얘들아. 우리 이거 봅시다. 그럼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봅시다. 됐어? 그럼 봅시다. 그럼 x가 1이면 y는 얼마야? x가 1일 때 y는? x가 1로 봐. y는 얼마야? x는 y는 1 아니야? 그치? x가 1로 놓은 거니까. 1,1이에요. 그 다음에 x가 2면요? y는 얼마야? 2. 3이면? 3. 그럼 또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 즉 이런 데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도 있냐면 마이너스 1일 때는 얼마일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일 때는 얼마일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일 때는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서 뭐도 지냐냐, 얘들아? 0일 때 얼마야? 0. 0,0도 지나. 그럼 이 점을 다 찍어볼게. 자, 1,1, 2,2, 3,3, 0,0도 있고요.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3,3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거 쫙 이어. 왜 이을 수 있냐? 왜 그래프라는 건 요 사이에 수많은 점들이 모여서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지? 기억나? 그래서 이렇게 이어버리면 요게 무슨 그래프냐? 요 원점을 지나는 요런 그래프가 만들어지는데 요게 바로 y는 x 그래프가 되는 거야. 됐어? y는 x 그래프가 되는 거야. 됐지? 이해지? yx는 이렇게 생겼어. 왜? 그러니까 얘가 만들어내는 순서쌍들만 가지고 점을 딱 이었더니 이 그래프가 된 거야. 그럼 반대로 얘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x예요. 자, x에다가 1 넣으면요 y는 얼마 나옵니까? x에다 1 넣어봐. y는 마이너스 1이겠죠? x에다 1 넣으면 이해됐니? 그럼 x에다 2 넣어봐. y는 얼마야? 마이너스 2. x에다 3 넣어봐. y는 얼마야? 마이너스 3.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될까,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y는요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플러스 되지. 사진에서 되니?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곱하면 어떻게 돼? 없어지지.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지. 되니?
그러면서 마이너스 2 넣으면 어떻게 되지? 2 되지. 3 넣으면 어떻게 돼? 마3 넣으면 3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0 넣으면 얼마가 될까, 얘들아? x에다 0 넣으면? 마이너스 0 이렇게 되나? 이렇게? 이렇게? 의미 있어, 없어? 0에다 마이너스 곱해도 의미 있어, 없어, 현정아? 없지. 그럼 뭐 돼? 0. 0,0. 아, 그럼 지나는 점 또 싹 다 이어볼게. 1, 마이너스 1을 지나네, 이번에. 여기. 1, 2, 마이너스 2 지나고요. 3, 마3 이렇게 지나. 또 마이너스 1, 1을 지나고 마이너스 2, 2를 지나고 마이너스 3, 3을 지나면서 어디도 지나? 원점도 지나. 그러면서 딱 이어봐. 쭉 이으면 요런 그래프가 된다고. 둘의 모습이 어떤 얘다 지금? 완전히 다르지? 완전히 바뀌었지? 완전히 똑같은 직선이긴 한데 서로 방향이 어때? 완전히 다르지? 요게 무슨 그래프냐?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야. 됐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녀석이 이제 특징을 알려주고 싶은데 뭐냐면 잘 봐. 자, 여기서 특징이 첫 번째 뭐냐면 얘가 음수일 때 얘를 든 거, 양수일 때 음을 든 거고요. 음수일 때 얘를 든 거야. 따라서 앞으로요, 이 a가 음수다, 양수다 하면요. 만약에 a가 양수다 하면 항상 요런 그래프가 완성될 겁니다. 항상 요렇게. 그리고 음수가 나온다? 항상 요런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기억해. 이거 기억해야 돼. 그래서 양수면요, 요런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거고요. 음수면요, 요런 내려가는 그래프가 만들어질 겁니다. 됐니? 그래서 너네 항상 앞에 A가 음수네, 양수네 따라서 그래프는 바로 모양이 나올 수 있다고. 대충 그릴 수 있다고. 어떻게? 아, 이렇게 지나구나, 이렇게 지나구나 라고 그릴 수 있다고. 됐니? 그러면서요, 이 음수와 양수의 그래프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둘 다 어디를 지나? 둘 다 1,0. 이걸 뭐라 그러지 얘들아? 원점이라고 합니다. 원점. 됐니? 자, 원점을 지납니다. 알겠지? 자, 첫 번째 양수의 그래프는요, 오른쪽 어디를 향해? 위를 향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건 뭐야? 원점을 지나죠? 공통이니까. 됐니? 근데 이 음수의 그래프는요, 어떻게? 오른쪽 어디를 향해? 아래를 향하죠? 오른쪽 어디? 아래를 향하고요. 두 번째, 이건 공통이야. 어딜 지나? 원점을 이렇게 지난다고. 됐어? 됐니? 그러면서요, 너네 혹시 이 좌표평면 하면서 4분면에 대해서 배웠니? 4분면에서 배웠지? 기억 안 날 수 있으니까 요 분면을 뭐라 그러니 얘들아? 제1사분면이라고 하죠. 제1사분면이라고 합니다. 제1사. 그러면서 여기를 뭐라 그래? 제2사라고 하죠. 여기를 뭐라 그래? 그렇죠. 여기를 제3사라고 하고요. 제3사라고 하고요. 여기를 제4사라고 하죠. 4사분면. 그러면서 이 양수의 그래프는 어디를 지나? 제1, 제3. 제1, 3, 4분면을 지난다. 됐니? 그럼 음수의 그래프는 봅시다. 어디를 지나고 있어? 제2, 4분면을 지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됐어 얘들아? 1, 3분면 지나고요. 2, 4분면 지난다. 특징이 있는 겁니다. 됐지? 그러면서 이제 여기 여기 보여준 거야? 증가 감소라는 말이 나오거든 얘들아. 근데 이게 말이 어렵지 않아?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얘가요, x에서요, x가 1일 때 1이잖아. 근데 x가 2면 2잖아. 그럼 x가 2만큼 어떻게 되고 있어? 올라가고 있지? 그지? x가 2만큼, 1에서 2만큼 이렇게 올라갔잖아. 근데 그거에 대한 y값도 어떻게 되고 있어? 이렇게 올라갔지? 요거 우린 증가한다고 해. 증가해. 증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증가라는 게 뭐야? 점점 커진다는 거지? 증가하는 거야. 그 이런 거야.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도 어떻게 되고 있니 지금? 증가하고 있지? 그게 이 양수일 때, 정비례 그래프에서 양수일 때의 특징입니다.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도 증가하는 거. 근데 반대로 잘 봐. 그럼 이런 거야. 얘가 x값이 이렇게 가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얘들아? 이렇게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x값이 어때? 커지지? 그러면서 이거에 대응하는 이 y값도 점점 어때? 커지고 있지?
증가하면 y값도 증가. x값 증가하면 y값 증가. 여기도 마찬가지야. x값 증가하잖아? 그럼 쭉쭉 따라오면서 점점 얘가 y값 좀 증가하고 있어? 올라오고 있지?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 증가하면 증가한다.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어떤 그래프에서? a가 양수인 그래프에서. 근데 두 번째, 얘 봐봐. 걔는 그럼 봐봐.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니? 내려오고 있어. x값 증가함에 따라서 y값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내려가고 있다고. 됐니? 그럼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걸 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또 나와서 얘기하자면 얘를 증가함수라고 하고요. 얘를 감소함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 증가하는 함수라서 증가함수고요. 감소하는 함수라서 감소함수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 이것만 기억하면 돼. 얘는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도 증가한다. 얘는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은 감소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마지막 하나만 딱 보고 넘어갈 건데 이거야. 봐봐. 그럼 내가 이제 얘랑 뭐랑 비교해주고 싶으냐면 요 그래프랑도 비교해주고 싶다. 또 이 그래프랑도 한번 비교해주고 싶어. 얘랑요 요 그래프랑도 비교해주시고 요 그래프랑도 한번 비교해주고 싶어. 그럼 잘 봐. 이 녀석은요 딱 두 개만 찾아볼게. x가 1일 때 y는 얼마입니까? 그렇지. 그럼 x가 2일 때 y는 얼마입니까? 4겠죠? 마이너스 1일 때는 얼마야? 마이너스 2겠지. 마이너스 2일 때는 얼마야? 마이너스 4겠지. 그럼 이거 점을 한번 찍어볼게. 자, 1,2고요. 2,4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2고요. 마이너스 2,4야. 그래서 이걸 이었어. 됐어? 보여? 아까 내가 처음 그린 이 선과 내가 방금 그린 요 선 보여? 직선? 그래프 보여? 다르지? 다르지? 그러면서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 얘들아. 얘는 1, 몇입니까? x가 1일 때 y는 3이겠죠? 그죠? x가 2일 때 y는 얼마야? 6이겠네? 그지? 마이너스 1일 때는 얼마일까? 마 3일 거고요. 마이너스 2일 때 마 6일 겁니다. 그럼 이것도 점을 한번 찍어볼게 얘들아. 1일 때 3이고요. 2일 때 6이야. 1일 때 마 3이고요. 2일 때 6이야. 이런 그래프가 되지 않을까 얘들아? 점점 즉 앞에 있는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어떻게 돼 있어 그래프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아 얘들아? 점점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아? 그지? 그래서 우리 이거 어떻게 따지냐? 얘도 한번 찾아볼게. 잘 봐. 그럼 당연히 얘는요. x가 1이면 하나랑 하나씩만 찾아볼게. x가 1이면 y는 얼마야? 마이너스 2지.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2지. 이해했어? x가 1이면 여기 있을 거고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 있을 거고요. 1이면 여기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그어진 거야. 됐어? 그러면서 얘는요. 1일 때 마 3이고요. 마이일 때 3이죠? 써볼게. 자, 1일 때 마 3이고 마이너스 1일 때 3 이렇게 나올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서 여기서 써보면 1일 때 마 3 찍히고요. 마이너스 1일 때 3 찍히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얘도 어때지고 있어 지금? 점점? 이렇게 되고 있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자, 이 앞에 있는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요. 그래프는요. 어디에 가까워지냐? Y축에 가까워집니다. Y축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점점. 봐봐. 얘 가면서 얘가 점점 커지고 있죠? A라는 숫자가 점점 커지고 있죠? 그러면서 누구 축에 가까워지고 있어? Y축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해되니? 여기도 마찬가지야.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근데 여기는 잘 봐. 쌤,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을 비교하면 누가 더 큽니까? 마이너스 2가 더 큰데요? 그럼 얘는 점점 작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이게 나와. 너네 혹시 이거 아니? 뭐야? 그치, 절대값. 그래서 절대값 x, 즉 이 y는 ax 그래프에서 절대값 a 값이 얘가 크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지는 거야. 됐어?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을 비교하면 마이너스 2가 더 큰데요 쌤이 아니라 마이너스 2의 절대값 붙이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이렇게 붙이면 얼마 나와? 2 나오는 거 아니? 마이너스 3의 절대값 붙이면 3 나오는 거 알아? 그래서 우리는 어디만 보겠냐면 이 숫자만 보겠다. 숫자. 그래서 이 숫자 앞에 부호 신경 안 쓰고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고? 그래프가
가파라져. 어디 축에 가까워진다? Y축에 가까워진다. 요런 특징들이 있다. 야, 외워줘야 되더라. 지금까지 말한 거 다 알아야 돼. 알겠지? 됐어? 요게 정비례 관계식입니다. 요게 정비례 그래프야. 그러면 제 봐줄 게 또 뭐야? 뭐 봐줘야 돼? 정비례 봐줬으면 뭐도 봐줘야 돼? 반비례도 봐줘야지. 반비례는요, 얘들아, 좀 특이하게 생겼다. 자, 반비례도요, 물론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지. 반비례는요, 어떻게 생겼어? y는 x분의 a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볼게. a가 1일 때 보자. a가 1일 때 예를 들어서요. y는요, x가 1, 그리고 y는요,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봅시다. 얘가 아까 말했듯이 얘는 a가 양수, 얘는 a가 음수일 때 이렇게 보자는 거야. 얘도 양수음수 다르거든. 그럼 어떻게 되냐면 x랑 y 이렇게 찍고요. 여기도요. x랑 y 이렇게 찍을 거야. 됐어?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또 그려줘야 돼, 얘들아. 그려줍시다. 뭘 그려줄 거야 하면요. 얘에 맞는 순서상을 찾아볼 거야. 그럼 얘가 만약에 x가 1이면 y는 얼마입니까? 1이죠? x가 2면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x에다 2면 y는 2분의 1. 그다 졸려? 그래서 왜 이렇게 오늘 자냐? 일어나. 3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얘들아? 이해했어? x에다 3 넣으면 y는 3분의 1 이렇게 되고요. 반대로 해볼게, 반대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거꾸로 해볼게, 얘들아. 그럼 이거 혹시 알고 있니, 얘들아? 만약에 내가 x에다가요 2분의 1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식이 어떻게 되더라? y는 2분의 1분의 x 이렇게 돼. 2분의 1분의 1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계산할 수 있어, 없어? 계산할 수 있는 거 혹시 배웠니? 배웠지 않을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 번분수라고 하죠. 번분수. 그래서 번분수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즉 분모에 분모가 들어간 거야. 또는 분모에 분자의 분수가 들어가거나 분모의 분수가 들어가는. 요걸 이제 번분수라고 하는데, 번분수는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푸는 거야. 얘는 지금 분자잖아요. 그죠? 얘는 지금 분수고요. 분모 자리에 분수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분자 자리에 1이라는 분모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거 의미 있니 없니? 얘 1이야? 1분의 1은 얼마입니까? 1이죠? 의미 없지? 똑같지? 그래서 여기를 안쪽에 있는 거는요, 어디로 들어가냐면 분모로 들어가고요. 곱입니다. 바깥쪽에 있는 건요, 곱해서 어디로 가냐? 바깥으로 가는 거야. 분자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계산하면 얼마다? 2야. 이해했어? 그럼 한 번만 더 해보자. 봐봐. 그럼 내가 여기다가, 그럼 이제 여기 알았어. 2분의 1이면 2예요 라고 이렇게 알았어. 그럼 하나만 더 해보자. 3분의 1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또 y는요 3분의 1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건 번분수라서 어떻게 푸냐면요, 분자의 이제 분모에 의미 없는 1, 분자의 분모에 의미 없는 1을 넣어놓고요, 분모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안쪽에 있는 거는요 곱해서 분모로 들어가고요, 바깥쪽에 있는 건요 곱해서 분자로 들어갑니다 라고 해서 3이 됩니다. 따라서 얘는 3을 지나는 거예요. 됐어? 그럼 이거대로 점을 찍어서 한번 그려볼게, 얘들아. 이거대로 점을 찍어서 그려보면요, 1,1 여기 있고요, 2,2분의 1 여기 있고요, 3,3분의 1 여기 있고요, 2분의 1,2 여기 있고요, 3분의 1,3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요 직선이 아닙니다. 그게 뭐가 나오냐? 요런 곡선이 나옵니다. 요런 곡선이 나올 거예요. 됐어?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자.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마이너스 2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겠지?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얼마일까 했더니 마이너스 2겠지. 됐니? 마이너스 3분의 1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3이겠지. 그럼 이걸 또 찍어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될 겁니다. 이 그래프가 y는 x분의 1 그래프야. 됐어? 이거와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이 과정을 통해서 가면 어떤 그래프가 완성되냐면 이런 그래프가 완성됩니다. 됐어? 자, 기억해야 돼. 반비례 그래프에서요, 이 숫자, 즉 a가 양수일 때 이런 그래프가 완성됩니다. 됐어? 이렇게 이해되니? 그러면서요, 이 자리가 음수면요 이런 그래프가 완성됩니다. 됐어? 무슨 말이 되니? 그럼 여기서 특징이 뭐냐? 특징이 뭐냐? 자, 일단 직선이 아니야. 그지? 직선 아닌 것도 특징이지.
그러면서 뭐야 이게는? 곡선의 그래프죠? 그죠?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얘는요. 원점을 지나니 안 지나니? 원점 안 지납니다. 원점 안 지나죠? 정비례랑 반대되는 특징입니다. 원점 안 지나죠? 그죠? 그죠? 얘도 똑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어. 그러면서 얘는 몇 사분면 몇 사분면입니까? 제 1,3분면 지나죠? 제 1,4분면 1,3분면. 다음 이 녀석은 제 몇 사분면 지납니까? 2,4분면 지나죠. 됐니? 그러면서 또 하나 뭘 비교해주고 싶냐면 이런 거야. 잘 봐봐. 우리 아까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배웠잖아 얘들아. 얘 봅시다. 얘는요 x값이 증가하면요 x값이 이렇게 쭉 증가하잖아 얘들아. y값은 어떻게 되고 있어? y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쭉 내려오고 있잖아.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소하고 있지? 이해했어? x값 증가함에 따라 y는 감소하고 있어. 여기도 볼래? x값 쭉 이렇게 증가할 거란 말이야. 근데 y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니? 밑으로 떨어지고 있지? 이해했어? 그래서 얘는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은 감소하는 그래프야. 됐니? 오히려 반대지? 정비례와 반대지? 그지? 얘는 양수인데도 불구하고 감소 함수가 되고 있어. x값 증가함에 따라 y값이 감소해. 근데 얘 봐봐. 얘는요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얘들아? 증가하고 있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x값 증가함에 따라 y값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하고 있지? 완전히 반대입니다. 얘는 x값 증가함에 따라 y가 증가해. 먼데도 불구하고 음수인데도 불구하고. 됐니? 무슨 말인지? 요런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외우지 않으면 그럼 기억하고 안 외우면 모르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러면서 또 하나 뭘 비교해주고 싶은데 뭘 비교해주고 싶냐면 이거야. 얘네는요 과연 이 축에 닿을까? 얘들아 과연 얘네가 이 축에 닿을 수 있을까? 여기나 닿을 수 있을까? 우리 1차 함수 할 때 1차 함수 배웠나? 안 배웠나? 그지? 근데 우리 어떤 그래프를 그릴 때요 여기를 닿을 수 있는 경우도 생기잖아. 언제지? 만약에 여기가 A라고 여기가 만약에 1이면 1,0을 지나는 그래프가 있을 수 있잖아. 그지? 얘는 과연 여기를 지날 수 있을까? 이 선을? 아니 또는 이 선을 이렇게 Y축을 지날 수 있을까? 생각해봐. 잘 봐. 그러면요 그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만약에 X라는 녀석이 0이 되었다라고 생각해볼래? X라는 녀석이 0이 되었다라고 생각해볼래? 돼? 안 돼? 우리 분모에 0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분모에 0이 들어갈 수는 없어 얘들아. 됐니? 분모에 0이 들어갈 수는 없어. 그리고 중요한 거 잘 봐. 그럼 분모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즉 x에 0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선생님 그럼 x에 0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여기는 안 맞는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는 안 맞나요. 왜? x 좌표에 애초에 0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여기는 안 만나는 거 알겠습니다. 여기는 만날 수 있지 않아요? y가 0이 되는 값 찾으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요 y는 x분의 1의 그래프에서요 y가 0이 되는 x값을 찾으라고 하면 너네 이거 찾을 수 있겠니? x분의 1이 0이 되는 x값을 찾을 수 있을까? 머리 굴려봐. 있을까? 없어. 얘들아 없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반비례 그래프에서는요 이 축과 만날 수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축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됐니? 이해했어?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해주면 돼. 마지막 하나 뭐냐? 이거야. 아까 우리가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즉 AX의 그 A라는 그 값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어디 축에 가까워진다 그랬지? Y축에 가까워진다 그랬지? 점점 가파라진다. Y축에 가까워진다. 여기도 있어. 잘 봐. 그럼 여기가 만약에 Y는요 2X라고 X분의 2라고 해봅시다. 그럼 X가 1이면 어디야? 1,2 아니야? 1,2 뭐 2,1 뭐 4,2분의 1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럼 요것만 그려볼게. 어차피 얘는 똑같이 그려지니까. 자 1, 여기는 아까 1,1이었죠? 근데 1,2면 여기 그려지겠네. 그러면서 2,1이면 여기 그려질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얘들아. 그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여기는
축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느 축에 가까워질 수가 없어. 왜? 일정하게 멀어지거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애초에 이 축과 이 축들과 멀어지냐 가까워지냐가 문제야. 아까 우리 아까 저기 정비례 할 때는요, X축에 하나씩 가까워지고 있었지, Y축에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었지. 근데 얘는 일정하게 멀어져. 이만큼부터 일정하게 떨어지거든. 그래서 얘를 뭐라 쓸 거냐? 좌표축에 가까워지냐 뭐냐고 쓸 거야. 근데 그게 기준이 뭐냐고? 얘 똑같아.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즉 이 자리에 마이너스든 뭐든 요 자리가 크면 클수록 이 좌표축들과 어떻게 된다고? 멀어진다고. 됐니?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가 크면 클수록 점점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얘랑 얘랑보다 얘는 얘보다 가깝지만 얘는 얘보다 멀겠지.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좌표축과 멀어진다. 이해됐니 얘들아? 여기까지가 정비례, 반비례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표 문제 좀 한번 봅시다. 자, 됐다. 이거 안 어렵지 얘들아? 이거 근데 외워줘야 돼. 간만에 해서 너네가 좀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이걸 또 알아줘야 문제가 이제 언제 또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죠? 자, 정비례 하는 거 오르세요. 쉽다. 정비례 어떤 모습이라고? Y는 AX 모양. 누구야? 얘 있죠? 또 누구야? 얘는 반비례지. 탈락. 얘를 바꿨으면 뭐라 쓸 수 있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됐어? 무슨 말인지? 정비례야 반비례야? 정비례. 정비례야 반비례야? 아니지. 정비례야 반비례야 궁금하니까 Y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려고 봤더니 양변에 X분의 1을 곱하면 반비례가 돼버리지? 틀렸지. 다음. 자, 이제 정비례 식을 구해줘야 돼. 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너네가 이걸 보고 딱 맞출 수 있는 게 뭐야? X가 2일 때 Y가 8이다 라고 하면 뭘 쓸 수 있어 얘들아? X가 2일 때 Y가 8이다 라고 하면 바로 뭘 쓸 수 있지?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배웠던 거. 뭐로 쓸 수 있다고? 무슨 쌍? 순서쌍. X가 2일 때 Y가 8이면 몇 콤마 몇이라고 쓸 수 있다? 2,8이라고 쓸 수 있다. 2,8인데 정비례한대. 그럼 정비례한다고 하자마자 우리는 식을 뭐라 써야 된다고? Y는 AX. 됐니? 그럼 이 AX라는 정비례하는 애가 얘를 만족시킨다는 거 아니야. 그럼 넣어봅시다. X가 2일 때 Y는 8이래. 요렇게 되는 거 아니겠니 얘들아? 이해됐니? A 곱하기 2. 그래서 2A. 그래서 우리 A가 궁금하니까 2를 어떻게 해주고 싶어? 없애줘야겠지? 양면에 2분의 1씩 곱합시다. 그러면서 여기 날라가겠죠? 그러면서 여기 날라가면 얼마입니까? 4 나오겠지. 따라서 A가 얼마야? 4 나온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원하는 식은요? 구한 거지. A를 4로 집어넣는다면 Y는 4X? 됐어?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X가 마3일 때 Y값. 그럼 X가 마3일 때 Y값 궁금하니까 우리 궁금한 건 마이너스 3, 물음표야. 마이너스 3, 물음표. 우리 물음표가 궁금한 거야. 그럼 당연히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어봐야겠지. X에다 마이너스 3을 넣어봐야겠지. 얼마입니까? Y는요? 4 곱하기 마이너스 3. 얼마야? 마이너스 12. 됐니? Y는 마이너스 12. 딱 이 자리 들어있는 게 마이너스 12. 우리가 궁금한 건 Y값. 됐니? 다음. 자, 요런 거를 이제 너네가 이제 활용인데 이런 걸 좀 잘 이해할 줄 알아야 되거든. 봐봐. 자, 5리터의 휘발유로 100km를 간대 얘들아. 5리터의 휘발유로 100km를 간대. 그러면 이거를 순서쌍으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얘들아? 5리터의 휘발유로 100km를 간대. 그럼 내가 휘발유 X, 휘발유를 X라고 놓고 그걸로 갈 수 있는 킬로미터를 Y라고 둔다면 얘를 순서쌍 뭐로 둘 수 있는 거야? 그렇지, 5,100이라고 둘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5,100을요 Y는 AX라는 식에 대입을 하면 우리는 그 관계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얼마입니까? 100은요 5A가 되겠죠? 5 곱하기 A. 되니? 따라서 5가 궁금하지 않아. 5가 필요 없으니까 양변에 5분의 1을 이렇게 곱해주겠죠. 그래서 날라가면 얼마나 됩니까? 5분의 1 곱하기 100은요? 20이 되겠죠?
따라서 A가 얼마입니까? 20. 이걸 다시 돌려서 넣어주면요. Y는 20. X라는 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해되니? 그랬을 때 우리는 240km를 달리기 위한 휘발유 양이 궁금한 거야. 휘발유 양을 뭐라 두기로 했어? X라고 두기로 했지? 키로수를 Y라고 두기로 했어. 아, 그럼 이번엔 누가 궁금한 거야? X가 궁금한 거야. 어디까지 갔을 때? 이만큼 갔을 때 240km를 갔대. 이만큼 리터랑 240km를 갔대. 그럼 이게 지금 몰라 알아? 이게 궁금한 거잖아. 이거 뭐 A라고 한번 해볼까? 그럼 넣어봅시다. 여기다가 240km를 갔대요. 휘발유를 A 리터만큼 넣어서. 이렇게. 이해됐어? 그럼 우리 A가 궁금한 거잖아. 양변에 뭐 곱해줘야겠어? 얘 없애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20분에 1을 이렇게 돌려야지. 사라지고 사라지고.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그렇지. 12. 따라서 우리는 휘발유의 양은 얼마다? 12리터다.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되니? 다음. 자, 그래프네요. 정비례 관계 그래프인데요. 지금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얘들아, 정비례인데요. 정비례인데 양수야, 음수야? 어? 양수야, 음수야? 정비례인데 양수야, 음수야? 음수잖아. 그 음수는 바로 너 머릿속에 그래, 이렇게 생긴 거구나 라고 생각해야지. 되니? 그러면서 원점을 지나지 않는다? 정비례 그래프는 다 원점? 지납니다. 4,1을 지난다? 지난지 안 지난지는 넣어보면 알겠죠? 대입해 봅시다. x가 4일 때 y는 2. 맞아? x에 4 넣어봐. y는 얼마야? 2. 근데 여기 마이너스 있잖아. 마이너스 2가 나와야지. 근데 이거 봐. 아니지. 틀렸지. 1, 3분면에 지납니까? 아, 미안. 요렇게죠? 아, 미안, 잘못 썼다. 1, 3분면이 아니라 2, 4분면 지나죠? 감소함수니까요. 음수함수니까. 그죠? 틀렸죠. x까지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합니까? 증가하면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소하고 있지? 틀렸지.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 맞습니까? 맞죠. 당연히 그래프를 다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풉니다, 얘들아. 자, 아까 말했지. 정비례에서는요, y축에 점점 가까워지려면 뭐가 커야 된다고, 얘들아? 정비례 그래프에서요, y축에 가까워지려면 뭐가 커야 된다고? a의 절대값, 즉 그냥 앞에 있는 숫자가 제일 커야 된다고. 자, 5분의 2. 요 앞에 뭐가 있는 거야? 1 숨어 있는 거지. 1. 3분의 4. 2, 4. 누가 제일 커? 4가 제일 크지. 제가 제일 가까운 겁니다. 다 필요 없어. 음수 필요 없어. 정비례에서. 음수 물론 반비례에서도 음수 필요 없어요. 앞에 숫자가 제일 큰 애가 제일 가까운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정비례 그래프에서 얘를 지난데, 그럼 얘를 지난다는 건 넣었을 때 성립을 해줘야 된다는 거 아닐까, 얘들아? 그럼 넣어봅시다. x가 a고요. y가 a 플러스 2야. 넣어봅시다. y는요 4분의 1 x인데요. a, e 플러스 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요. 요 위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y에다 a 플러스 2 넣고요. x에다가 뭐 넣어야 돼? a 넣어야겠지. 되니? 근데 이 분수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럼 분수 없애줍시다. 양변에 뭐 곱해야 돼? 4 곱해줍시다. 그런 식으로. 됐어? 그럼 이렇게 날아갈 거 아니야. 되니? 아니면요, 이게 싫잖아? 근데 그럼 그냥 이렇게 합시다. a 플러스 2가요 4분의 1 a야. 그지? 그럼 이 4분의 1 a를 그냥 넘겨봅시다. 우리 같은 한 끼리 묶어줘야 되니까요. 그러면 a 빼기 4분의 1 되는 거 이해됐니? 4분의 1이 4분의 1 a가 넘어가면요 마이너스 4분의 1 되는 거 이해됐죠? 근데 상수도 오른쪽으로 넘겨봅시다. 넘겨가면 어떻게 돼? 부호가 바뀌겠죠? 이렇게 됐니?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얘들아? 1 빼기 4분의 1 4분의 3a 됐니? 요 앞에 1 숨어있는 거 알지? 이해했지? 그럼 4분의 3a가 됐고요. 그게 마이너스 2래, 얘들아. 근데 우리 궁금한 건 누군데? a 아니겠어? 그럼 a를 구해주기 위해서 양변에 뭘 곱해주고 싶어? 이 녀석의 역수 얼마? 3분의 4 곱해줘야지. 됐니? 여기도 3분의 4를 곱해줘야지. 그럼 여기 어떻게 돼? 날라가겠지? 됐니?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곱해주면 a는요?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나오겠지. 마이너스 2와 4를 곱해줘야 되니까. 되니? 졸려? 여기 자 얘들아. 설마 중요한 내용이야. 72번 끝났고. 자 78번 오른쪽 그래프와 같은 그래프가 나타내는 식을 구하래. 자 여기 이 점의 좌표가 뭡니까 얘들아? 이 점의 좌표 얘기해봐 얘들아. 5,4죠 4. 근데 얘는 지금 무슨 그래프입니까? 정비례 그래프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따라서 이걸 여기다 넣었을 때 성립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왜? 이미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됐니? 넣어봅시다. 4는요 5a죠? a가 궁금한 거죠? a는 얼마입니까? 5분의 4라고 쓸 수 있죠. 5분의 1 곱해주면요. 이해됐니? a는 5분의 4야. 그래프가 나한테 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y는 5분의 4x. 다음. 자 이제 반비례인데요. 반비례 안 하는 거, 반비례 하는 거 모두 찾으래. 바로바로 찾아봅시다. 몇 번 몇 번. 눈에 보이네. 바로 몇 번? 바로 몇 번? 2번 보이죠? 분모 x 있잖아. 이해됐지? 다음 얘. 맞아 얘 아니야? 아니야? 아니지. 양변에 뭐 곱해줘야 돼? 양변에 y 곱해봐. 이렇게 되지? 그리고 양변에 4분의 1 곱해봅시다. 사라지면서 이렇게 되지? 정비례죠? 그쵸? 얘 봅시다. y는요 마이너스 x분의 1. 맞아 아니야? 맞지? 2번은 5번이죠. 다음.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비례하고요. x가 6일 때 y가 2분의 3이다. 뭐로 나타낼 수 있어? x가 6일 때 y는 2분의 3. 순서상 나타낼 수 있지. 근데 얘가 뭐한대? 반비례한대. 대입하고 a값 구한 다음에 구하고 싶은 건 x가 3일 때 뭐 값? y값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아까랑 똑같은 문제죠. 다음. 자 요런 게 조금 어렵긴 해요. 자 기계를 세대를 12시간 동안 가동해야 끝난대. 근데요 기계를 세대를 12시간 동안 가동한다는 말은 한 대 가동하면 얼마나 더 걸린다는 거야? 봐봐. 세대에 12시간이야. 그럼 만약에 한 대 돌리면 몇 시간 걸려? 4시간? 아니지. 세대를 돌렸을 때야 비로소 12시간 만에 끝내. 세대를 돌려야 비로소 12시간 안에 끝내. 그럼 세대가 있으면 당연히 효율도 늘어나겠지. 그지? 세대가 있으면 더 빨리 끝날 거 아니야? 그럼 세대보다 6대 있으면 더 빨리 끝날 거 아니야? 근데 한 대 있으면 더 느리게 끝나겠지? 세대에 그럼 12시간에 끝나는 작업이 한 대 있으면 36시간 걸린다는 거야. 그럼 얘는 정비례야 반비례야? 한 대 반비례가 되는 거지. 그럼 얘를 나타내는 걸 순서상으로 뭐라 쓸 수 있어? 세대가 12시간 걸리는데요. 얘는요 반비례를 의미합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따라서 대입하면요 성립한다는 거 됐니? 그랬을 때 4대를 가동했을 때 몇 시간이 걸리냐? 당연히 이것도 순서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지. 우린 이 시간이 궁금한 겁니다. 됐니? 한 문제만 더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다음 중 반비례 관계 그래프. 자, 양수야 음수야 얘들아. 빨리 봅시다.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럼 그래프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 바로 생각해야 된다고? 원점을 지나지 않는 거 맞아 아니야? 맞지? 5,1을 지나니? x에도 5 넣어봐. y 2 나오지? 맞지? 다음 1,3보면 지나지? x가 0보다 작을 때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어떻게 되고 있어?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요 x가 증가하면 y값 어떻게 되고 있어? y값 어떻게 되죠? 점점? 감소하고 있지? 틀렸지? 4번 틀렸습니다.